일단 이현주 의원이 영도에 출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까?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워낙 안녕하세요. 아임피터 임병도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격전지자 승패 향방을 가를 지역 중에 한 곳이 바로 부산입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바라보고 있는 내년 총선 전망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실 분은 최택용 민주당 기장군 지역위원장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대선에 출마하고 그 즈음에서 이제 그 직전인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변호사였죠. 예, 예. 문재인 변호사가 그때 이제 보궐선거 때 이제 출마를 이제 권유했었는데 그때 출마를 안 하셨어요. 예. 왜 안 하셨어요? 그 당시는 아주 비장한 분위기 속에서 그 문재인 변호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제 손을 잡고 그 당시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에게 저를 소개했죠. 제 인생에서 그때 출마하지 않은 것이 제 정치 인생에 가장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만약에 출마를 하셨으면 인생이 좀 바뀌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인생이 바뀐다기보다는 제 개인 정치사에서 그 참여정부 당시에 지역구도와 맞서서 가장 먼저 싸웠던 또 사람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뭐 욕심을 좀 내자면 그런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 제게 가장 안타까웠고요. 아직도 생각나는 게 우리 문재인 변호사님께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저 부산 진구 롯데호텔에서 저를 설득하던 거, 예, 출마를 권유했던 거. 그때 그 심성착오 훌륭하신 분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게 참 후회가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후에 예. 뭐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짧게. 예. 그런데 이제 88 보선 때 그 우리 해운대 지역에서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제가 30대 중반의 나이에 선대본부장을 맡아서 그 당시에 이제 출마 후보로 차출돼서 오신 분이 저 최인호 의원이었어요. 지금 저 사하에서 국회라고 계신 최인호 의원이 오셔가지고 제가 선대본부장을 맡아 선거를 열심히 뛰었고 부산의 다른 지역에도 하나 보궐선거가 있었는데요. 한 군데 한 2배 정도 표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이제 더 이상 저희 가족이 저를 말릴 수 없었기 때문에 대선 때까지 노무현 대통령 열심히 도왔고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선되시고 나니까 저희 아버님을 비롯해 가족들이 더더욱 이제 더 안 말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높음이 이제 계속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그래서 2004년 국회의원 선거 해운대 기장을 후보로 출마할 수 있었고요. 예, 그 2004년 선거에서 낙선하고 난 이후에 이제 서울 지역에 가서 우리 그 당시 편하게 말하자면 노빠분들이 모여서 결집에서 아주 인터넷에서 맹활약을 하던 서프라이즈 그렇죠. 대표이사를 맡아서 참여정부를 위해서 나름 이제 음지에서 노력했죠. 원래 이제 부산에서는 뭐 그 당시에는 이제 한나라당, 새누리당 그 여당 깃발만 꼽으면은 당선이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실제로 부산에서 노무현 대통령 봐도 그렇게 진짜 바보 노무현이라는 별명이 그때 나온 거죠. 그렇게 이제 계속 출마했지만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무려 5명, 예. 5명이나 당선됐는데 저도 이제 그때 취재를 하면서 이거 좀 많이 바뀌고 있다, 그런 변화가 좀 있다라는 생각을 좀 느꼈긴 했지만 이렇게 부산이 변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 힘?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2016년 지난 총선에서 5분이 당선되었는데요. 그 당시 바뀐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2004년 총선 이후로 꾸준히 조금씩 완만하게 부산 민심이 바뀌어왔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계속 서서히 떨어지고 있었고 민주당 지지율이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양적 변화는 계속 있어 왔고요. 근데 이제 2016년 시점에 되어서 그 변화가 구체적으로 그 당선과 낙선으로 표현됐을 정도의 변화에 근접했던 거고요. 그 분위기 속에도 전체적으로 자유한국당 이길 수 있을 정도의 부산 민심의 변화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당선된 5분은 개인적으로 3번, 4번씩 떨어지신 분들, 그리고 개인 역량이 탁월해서 정말 지역구, 개인 역량이 탁월한 분들이 지역구 관리를 아주 잘했던 그 5군데가 당선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5분의 훌륭함과 부산 민심의 완만한 변화, 그것이 만나서 지난
총선에 5번이 당선된 거죠. 이게 20대 총선 부산 지역 이제 투표율의 변화인데 19대하고 20대를 보면은 굉장히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러니까는 부산 진구가 김영춘 의원일 경우에 이제 그 19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나성민 후보가 39.52%였고 민주당이 이제 김영춘 당시 이제 후보가 35%, 한 4% 차이 졌다가 이제 20대 총선에서는 46대 49로 4% 이제 투표율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은 한 4에서 5% 싸움 이런 그 결론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결국 뭐냐면 이 부산 지역이 결국 내년에도 4, 5% 싸움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 내년 총선 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제가 볼 때요, 제가 부산 지역에서 활동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마 전국에서 가장 예측하기 힘든 지역이 부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부산 민심은 꾸준히 민주당이 상승세, 완만한 상승세,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꾸준한 하락세를 2016년 총선까지 지속되었고요. 2018년 지방선거 때도 그런 흐름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지방선거 때 우리가 거의 구청장 선거를 거의 싹쓸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민심이 그만큼 그러니까 싹쓸이 할 정도로 민주당이 지지세가 강한 부산 지역으로 바뀌었다기보다는요, 완만하게 변화된 건 틀림없지만 그 당시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정말 엄청나게 임팩트에 있는 외교적 변화가 있었고요. 그 당시 다 문재인 대통령 덕분.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지방선거 기준으로 취임하신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촛불 민심이 국정농단 세력을 심판해야 된다는 그 강한 열망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제 지방선거 1년 끝나고 난 뒤에 북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엔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지만 그것이 뭐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런 구체적 성과로 지금 아직 돌아오기 전까지는 이제 그 임팩트는 약화됐고, 또한 촛불 민심이 국정농단 세력을 심판한다는 것도 이제는 한 2년쯤 지났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신 지가 그 동력도 좀 약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반면에 경제적 어려움이나 경제적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갖고 있는 양극화에서 비롯된 경제적 불만은 아주 커진 편이죠. 그 제가 부산에 와서 되게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 부산은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는 만큼 지금 어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그 실망감 내지는 원망이 많이 섞여 있어갖고 내년 총선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이 중앙에서는 또 이렇게 부산 지역이에서 굉장히 뭐 10석 이상 나올 거다라는 뭐 말도 나오고 실제로 어떤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자영업자들의 불안한 경제적 환경, 그리고 부산 민심이 서서히 민주당 우호적으로 변해왔던, 이게 거의 15년을 걸쳐서 변해왔던 이것이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측하기, 부산 선거 예측하기 가장 힘들다고 보고요. 중앙부대에서 부산을 낙관하는 이유는 요 앞에 1년 전에 지방선거 때 워낙 부산 선거가 크게 이겼기 때문에 그렇죠. 구의원, 구청장 그 결과 현상만 보고 지금 개살기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본질을 한꺼풀 안쪽을 보면 제가 앞에도 말했듯이 그 촛불 민심이 이제 유효하지 않고,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준 임팩트도 사라졌고,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는 유일하게 이제 경제적 불만, 그리고 우리 부산 민심이 서서히 민주당으로 가까웠던 거, 이 충돌 지점에서 어떤 결론이 날 것인가, 이런 상황 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부르는 이현주 의원이 이제 부산 영도에 출마한다는 말이 나와요. 김무성 의원은 예전에 그 이현주 의원이 출마를 하면 줄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권력은 자식 간에도 내놓지 않는데, 여기에 조고 이제 전 민정수석이 이제 영도에 출마한다는 말도 있어요. 자, 일단 이현주 의원이 영도에 출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까?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문재인 정부 공격수, 그렇죠. 이런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전국적인 인지도는 있지만 영도란 한 지역을 놓고 경쟁력 있는 후보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무성은 또 지금 한번 초선 한번 하고 영도 사람이 아닌데 영도에 잠깐 왔다가 또 지금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 영도 앞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그랬거든요. 그래서
영도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떠내기가 오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명분 없이. 그래서 지역에 착근해서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분은 오히려 영도 사람들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과거 우리 민주당 의원께서 좋은 말씀하셨죠. 영도가 아름다운 바닷가이긴 하지만 철새 도래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철새가 갑자기 오는 것에 대해서 영도민들이 별로 큰 반향을 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는 저 정도 되는 능력과 인지도 있는 분이 부산에 오면 좋죠. 저도 오면 좋겠다 생각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조국 수석 같은 분은 중앙 무대에서 서울에서 전국의 총선에 도움이 되는 그런 큰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서울에서 그리고 정부 부처에서 그런 활동하는 게 실질적으로 부산 총선에도 더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본인이 이게 직접 선수로 출마한 마음 자체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기장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기장군이 이제 그 현역이 있는 윤상직 한 자유한국당 의원인데 제가 이제 조사하면서 이게 내년 총선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게 이제 오규석 군수. 그 오규석 군수가 이제 삼선이죠. 네. 그런데 이 오 군수가 그 공무원 승진의 인사 개입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유죄가 나왔어요. 그래서 벌금 1,000만 원 받았는데 이게 금고형이 아니면은 이제 당선 무효형이 아니라서 이제 뭐 출마가 가능성이 있는데 이 오군수가 만약에 내년에 총선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은 삼선 군수가 갖고 있는 어떤 조직력, 그 다음에 파워, 공무원 동원력 이런 거 따지면 굉장히 막강한 후보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게 우리 군수님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보다 더 보수 성향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극우인데 극우보다 더 보수면 어떡하나요? 저는 뭐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는 더더욱 또 독특한 보수 성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뭐 출마하는 것이 뭐 우리 민주당,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뭐 불리한 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런 풍토가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당선된 지 1년밖에 안 된 현직 단체장이 행정을 성실하게 잘하고 그리고 그 성과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평가받아야 될 시기에 벌써부터 상선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음 총선 출마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정치의 공방에 끌어들여서 같이 논의하는 것이 뭐 그렇게 적절한가 싶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른 차원에서 정치공학적으로 내년 총선에서 현직 군수가 출마하는 게 저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런 관심보다는요. 기장군이 아주 독특한 데입니다. 부산에서 기장군만 이렇다 이런 점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뭐 직권 남용으로 벌금 1,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재판 중인 것도 있지만요. 기장군은 부산 전체에서 갈라파고스 제도 같은 곳입니다. 갈라파고스 섬. 부산은 고립돼서 행정적 문화적으로 굉장히 70년대 행정 문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민주주의가 아닌.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고쳐나가는 선거 이후를 떠나서 그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기장군 하면은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원전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저도 이제 기장 쪽에 원전 문제 때문에 취재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기장과 원전을 뗄 수 없는 그런 이슈인데 의외로 기장에 계신 주민들이 원전 찬반 여론조사를 하면은 찬성 비율이 좀 높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외부에 계신 분들은 그걸 아주 신기하게 생각하던데요. 네. 이 내부에 있는 분들은 별로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원전을 통해서 수십 년 동안 우리 기장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해서 많은 그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여론조사를 해서 원전 그 반대 이런 것이 크지 않은 이유는요. 이런 겁니다. 원전을 통해서 원전을 통해 받는 교통은 현실적으로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렇다면 원전을 통해서 반대급부의 혜택, 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요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원전에 반대한다고 하는 것이 마치 그런 반대급부의 혜택, 당연히 받아야 될 보상, 이런 것도 좀 위축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 이런 심리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뽑아본 자료가 뭐냐면 이제 17대부터 20대까지의
총선 관련된 이제 득표율인데 우리 최 위원장님이 나왔던 17대 2004년도가 그때 이제 열린우리당 그다음에 당시 후보가 안경률 한나라당 그때 득표율이 안 후보가 55% 정도 나왔고 우리 최 위원장님 35%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당시에 35%는 그렇게 나쁘게 나온 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때 당시 보면 뭐 15%, 뭐 10% 넘기가 뭐 2004년만 해도 사실 민주당에서 후보 찾기가 쉽지 않은 동네였죠. 그러다 이제 18대에는 이제 출마 안 하셨고 그때 이제 안경률 후보가 이제 다시 나왔고 50%가 넘었고 그때 이제 친박연대 이제 나왔던 후보가 이제 김세연이 31%.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19대에 하태경 후보가 나왔고 44%가 나왔는데 아니 하태경 후보가 왜 갑자기 생뚱맞게 기장 쪽으로 나왔죠? 저때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예. 그러니까 저의 대통령 선거와 총선이 같은 해에 있었죠. 예, 그렇죠. 그래서 대선 전략상 이게 대통합,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운동권 출신이었던 하태경 씨를 영입해서 출마시킨 걸로 낙하산으로 출마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영입된 게 아니라 간 거 아니에요? 민주당으로? 그렇죠. 본인이 전향을 했고 전향을 한 상태에서 과거에 운동권이었기 때문에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낙하산 공천을 주고 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20대 총선 때 보면은 지금 이제 윤상지 당시에는 새누리당이고 지금 자유한국당 41.55%고 조영우 이제 민주당 후보가 32% 나왔습니다. 이제 보면은 지금 대부분 이제 2위가 30% 정도 나오고 그다음 1위가 이제 40에서 50%인데 자, 최 위원장님 보실 때 어느 정도는 득표를 해야지 이제 선거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제 기장군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부산에서 고립돼서 동쪽 끝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부산의 일반적인 보편성과 좀 벗어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선거가 2004년 이후로 완만하게 2008년 선거는 좀 약간 달랐죠. 워낙 그 참여정부가 정권을 뺏긴 직후기 때문에 달랐지만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그 민주당 지지세가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해 왔습니다. 부산 전역은. 근데 기장군은 그렇다고 봤을 때 기장군은 전혀 그런 현상이 없었습니다. 예, 지금 선거 결과로는 볼 때 제가 35몇 %, 36 가까이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그 정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이건 제 선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예, 그렇죠. 그게 기장군에서는 기장군 안에서의 민주당 그 존재감이나 세력 형성 이런 게 좀 멈춰져 있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삼선의 오근수가 아까도 뭐 굉장히 보수적이고 독특하다는 그런 것 때문인지 몰라도 그런 게 잘 협조라든지 잘 지원이라든지 그런 정책들이 별로 안 보여요. 그러면은 그런 정책들을 좀 파고 들어가시려고 하는 생각이신가요? 기장군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 점입니다. 아까 중에 우리 원전이 기장군하고 원자력 발전소가 생각난다 하셨는데요. 원전 지역 대체법 이런 원전 지원법에 따라서 기장군 재정이 상대적으로 다른 기초단체보다는 풍부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을 가지고 기장 군민들에게 선심성 행정으로 선심성 예산으로 많이 낭비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장군 같은 경우는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고 도농복합지역으로서 SOC 사업을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국비 시비를 받아와서 철도 놓고 도로 놓고 기장군은 지금 철도가 거의 무풍지대입니다. 도시 철도가 없다 하시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철도 놓고 도로 닦고 이런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장군 재정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보니까 호주머니 있는 돈, 부잣집 아들이 호주머니 돈 낭비하듯이 그걸로 주민들한테 뭐 에어컨 달아주고 뭐 담벼락 건쳐주고 이런 주민들의 선심성 예산으로 많이 낭비되고 있다고 보고 있죠. 이런 문제들을 뭐 조금 젊은 분들이랑 얘기를 좀 많이 해보셨나요? 아주 많이 했죠. 많이 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심각성은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 기장군 상황이 이래요. 지금 기장군에 야당 국회의원이 계신데 야당이 할 수 있는 일도 한계도 있지만 이분이 초창기에 불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지역구 주민들과 좀 이탈돼 있고
지역과 괴리되어 있는 상황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만 자기 이제 일하고 지역구는 거의 돌보지 않았다는 거네요. 저는 이제 뭐 개인 비방이 될까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런 현실이었고요. 또 그리고 단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단체장이 자기 예산으로 SOC 사업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문제는 부산 강력단체장님하고 호흡을 맞춰서 국비의 그 기장군 대규모 사업이나 SOC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게 정치력도 발휘하고 해야 되는데 기장군수가 무소속이다 보니까 부산 시장님하고도 협조가 안 되고 또 중앙무대와 연결 속에서 기장군의 국비 사업이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참 기장이라는 도시가 기장군이라는 곳이 좀 바뀌면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또 쉬운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재미있는 거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네. 그 기장군은 이렇습니다. 그 의회민주주의 자체가 잘 정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좀 70년대 정치행정 문화입니다. 그 아시다시피 통장, 그러니까 이 구 단위에서 통장님들, 그 군 단위에서 이장님들 이런 분들은 준공무원으로서 정치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금지되어 있는데 그것도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금지되어 있는데 구 단위보다 기장군은 각별하게 특별하게 이장군들이 정치행위를 스스럼 없이 하면서도 그것이 금지된 상황이라고 모르고 있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군에서 예산을 올리면 그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이장군들이 그 의회를 방문해서 압박을 합니다. 의원들의 고유한 예산 심의 의결권을 억압하고 압박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예산이 군청에서 올 예산이 부결됐을 시에는 거기에 대한 항의 시위도 하고 또 군의원들을 비판하는 글을 써가지고 아파트 벽에 붙여도 놓고 조직적으로 이장들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군수님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성사시키기 위한 주민대책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장님이 그 주민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원래 맡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장이 선거운동을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가도한 정치행위조차도 거기 정치적 목적이 가도하면 선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는데 기장은 이상하게 그런 것에 대한 조심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느끼는 것은 군수가 민주사회에서의 단체장이라기보다는 사또가 아닌가. 사또. 예, 사또의 느낌을 주고요. 예, 그래서 또 막 이 사또님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사또 사모님을 막 제일 먼저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 자체가 저로서는 이제 제가 민주주의자라고 신봉하는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아서 이런 정치행정 문화 풍토 속에서 기장군이 현대 지역 도시로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들으면은 뭐 옛날 사또라는 이제 단어가 나올 정도의 그다음에 이장들이 정말 박정희 시대에 그 공무신 들고 막 선거하는 그런 모습이 연상될 정도인데 참 근데 이 말은 꼭 해야 됩니다. 모든 이장님들 그렇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일부 이장님들 정말 주민회에서 봉사만 묵묵하게 하시는 훌륭한 이장님도 많습니다. 이거 안 나가면 또 큰일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내보내겠습니다. 자, 오늘 최인 위원장님과 함께 총선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십 년 동안 어떤 보수 지역의 텃밭이었던 부산 지역이 내년 총선에 이제 어떻게 변할지 뭐 기대 반 걱정 반인데 특히 이제 기장 부산과는 좀 많이 다른 지역 같아요. 예. 부산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좀 제가 공감이 가는 것도 있었는데 기장은 굉장히 오늘 처음 듣는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내년에 우리 최 위원장님이 좀 잘 선거 전략을 좀 잘 이끌어 나가셔 제대로 어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대가 좀 이렇게 완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장군에서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기장군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제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탄압당하고 기존의 기장군의 그 낙후된 정치 행정 문화의 수혜자들 그 기득권 적폐 세력들에서 엄청난 공격과 음해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또 정치인의 소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즐겁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임피터 TV에서는 이제 앞으로도 내년 총선에 참여하는 정치인들과 함께 지역 민심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오늘은 이제 기장군 지역위원장님, 최택용 위원장님 나오셔갖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년 총선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임피터 임명도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